피터팬, 제임스 매튜 베리 지음, 정지현 옮김, 김민지 일러스트, 출판사 인디고. 3. 떠나자 어서. 달링 부부가 나간 뒤 새 아이의 침대 옆에 놓인 취침등은 한동안 밝게 빛을 비추었다. 작은 새 취침등이 피터가 올 때까지 깨어 있었더라면. 웬디의 취침등은 눈을 깜빡이더니 하품을 했고 나머지 두 취침등도 따라 하품을 했다. 그리고 벌린 입을 채 다물기도 전에 새 취침등은 모두 잠들어 버렸다. 이때 방에 또 다른 불빛이 나타났다. 취침등보다 1000배는 더 밝은 빛이었다. 그 빛은 아이들 방의 서랍이란 서랍을 전부 뒤지고 다녔고 옷장에도 들어가 주머니를 죄다 뒤집어 놓았다. 피터의 그림자를 찾기 위해서였다. 매우 빨리 날아다녀서 불빛처럼 보였지만 잠깐 멈춰 쉴 때 보니 요정이었다. 겨우 손바닥만한 크기의 소녀 요정이었다. 소녀 요정의 이름은 팅커벨로 얇은 나뭇잎을 네모나게 잘라 만든 옷을 입고 있었다. 그 옷 때문에 한결 날씬해 보였다. 사실 팅커벨은 약간 통통한 편이었다. 잠시 뒤 작은 별들이 입김을 훅 불자 창문이 활짝 열리더니 피터가 들어왔다. 피터의 손에는 요정가루가 잔뜩 묻어 있었다. 오는 길 중간중간 팅커벨을 들어줘야 했기 때문이었다. 팅커벨! 아이들이 잠든 것을 확인한 피터가 부드럽게 팅커벨을 불렀다. 팅크, 어디 있니? 팅커벨은 항아리 안에 들어가 있었다. 한 번도 항아리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지라 완전히 푹 빠져 있었다. 거기서 얼른 나와! 내 그림자 찾았어? 피터가 묻자 황금 종이 울리는 듯 아름다운 딸랑딸랑 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요정들의 언어였다. 평범한 아이들은 이 소리를 들을 기회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듣게 된다면 예전에 한번 들어본 소리일 것이다. 팅크는 그림자가 큰 상자 안에 있다고 말했다. 큰 상자란 옷장 서랍을 말했다. 피터는 서랍장으로 달려가 왕이 백성들에게 동전을 던지듯 양손으로 안의 내용물을 마구 헤집어 내던졌다. 이내 그림자를 발견한 피터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팅커벨이 안에 있는 줄도 모르고 서랍을 닫아버렸다. 피터는 몸에 그림자를 갖다 대면 물방울 2개가 합쳐지는 것처럼 착 달라붙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피터는 욕실에서 비누를 가져와서 그림자를 붙여보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피터는 몸을 떨며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피터의 울음소리에 잠에서 깬 웬디가 침대에 일어나 앉았다. 웬디는 낯선 아이가 방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모습을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설레는 기분이었다. 얘, 왜 울고 있니? 앤디가 친절하게 물었다. 피터는 요정들의 의식에서 예의범절을 배운 터라 예의 바르게 행동할 줄 알았다. 피터는 자리에서 일어나 멋지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기분이 좋아진 웬디도 답례로 침대에서 예쁘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넌 이름이 뭐니? 피터가 물었다. 웬디 모이라 안젤라 달링. 웬디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네 이름은 뭐니? 피터팬. 웬디는 이미 그 소년이 피터라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이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게 다니? 응. 피터가 약간 날카롭게 대답했다. 그는 자기 이름이 좀 짧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다. 미안해. 웬디 모이라 안젤라가 말했다. 상관없어. 피터가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대답했다. 웬디는 피터에게 어디에 사는지 물었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 아침이 올 때까지 똑바로 쭉. 정말 재미있는 주소구나. 피터는 풀이 죽었다. 그게 재미있는 주소라는 걸 처음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아니, 재미있지 않아. 그러니까 내 말은 그게 편지가 배달되는 주소니? 웬디는 피터가 손님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며 친절하게 물었다. 피터는 웬디가 편지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했다. 난 편지 같은 건 받지 않아. 피터가 삐딱한 말투로 말했다. 하지만 너희 엄마는 편지를 받으실 거 아니니? 난 엄마가 없어. 피터가 말했다. 피터는 엄마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피터는 엄마가 뭐 그리 중요한 사람이라고 다들 난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웬디는 비극의 주인공을 마주하고 있는 느낌이었다. 아, 피터, 그래서 울고 있었던 거구나. 웬디는 침대에서 내려가 피터에게 달려갔다. 난 엄마가 없어서 운 게 아니야. 피터가 화난 듯 말했다. 난 그림자가 안 붙어서 운 거야. 아니, 난 울지 않았어. 그림자가 떨어졌니? 응. 구질구질해진 채로 바닥에 놓여있는 그림자가 웬디의 눈에 들어왔다. 웬디는 피터가 매우 가여워 보였다. 이럴 수가. 하지만 피터가 비누로 그림자를 붙이려고 했다는 사실에 이내 웃음이 나왔다. 남자아이들은 다 저렇다니까. 다행히 웬디는 곧바로 방법을 알아냈다. 그림자를 꿰매야 해. 웬디가 약간 잘난 체 하듯 말했다. 꿰매는 게 뭔데? 피터가 물었다. 넌 정말 무식하구나? 아니, 그렇지 않아. 하지만 웬디는 피터가 아는 게 없다는 사실에 내심 기분이 좋아졌다. 꼬마 신사님, 내가 널 위해 그림자를 꿰매줄게. 웬디는 키가 자기와 비슷한 피터에게 이렇게 말하고 반지꼬리를 꺼내 그림자를 피터의 발에 꿰매주었다. 좀 아플 거야. 웬디가 피터에게 겁을 주었다. 난 절대로 안 울어. 마치 평생 한 번도 운 적이 없다는 말투였다. 피터는 이를 악물고 울음을 참았다. 좀 구겨지긴 했지만 곧 그림자가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림질을 할 걸 그랬나? 웬디가 다정하게 말했다. 하지만 피터는 남자아이들이 그러하듯 겉모습은 아무래도 좋은 듯 잔뜩 신이 나서 날뛰었다. 심지어 피터는 이게 다 웬디 덕분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렸다. 자기가 그림자를 붙였다고 생각한 피터는 아, 난 정말 똑똑하다니까? 하고 외쳤다. 좀 창피한 일이지만 이런 자만심이야말로 피터가 가진 가장 큰 매력이었다. 솔직히 세상에 피터만큼 건방진 소녀는 없었다. 하지만 웬디는 어이가 없어서 한동안 할 말을 잃었다. 넌 정말 뻔뻔하구나. 그래, 난 한 게 아무것도 없지. 웬디가 비꼬듯 소리쳤다. 조금 있어. 피터는 무심하게 대답하고는 계속 춤을 추었다. 조금이라고? 웬디는 기가 막혔다. 난 이제 아무 쓸모도 없으니 이만 사라져주지. 웬디는 최대한 포미를 잃지 않으려고 애쓰며 침대로 달려가더니 얼굴까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다. 피터는 웬디의 눈길을 끌기 위해 일부러 떠나는 척을 했다. 하지만 별 소용이 없어 보이자 이번에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아 발로 웬디를 툭툭 쳤다. 웬디, 나와봐. 웬디, 난 내가 뭘 잘했다고 생각하면 마구 소리를 질러. 여전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웬디는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다. 어떤 여자라도 반하지 않을 수 없는 목소리로 피터는 계속 말을 이었다. 웬디, 여자아이 한 명이 남자아이 20명보다 나아. 아직 어리긴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웬디는 숙녀였다. 웬디는 이불 위로 고개를 내밀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피터? 그래.
그렇게 말해주다니 넌 정말 다정하구나. 그럼 다시 일어날게. 웬디는 일어나 피터 옆에 앉았다. 이어서 피터가 원한다면 키스해주겠다는 말도 했다. 하지만 키스가 뭔지 모르는 피터는 기대에 찬 표정으로 한 손을 내밀었다. 너 키스가 뭔지 당연히 알고 있겠지? 놀란 웬디가 물었다. 네가 줘야 알지. 피터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웬디는 피터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골무를 주었다. 이제 내가 너한테 키스해줄까? 피터가 물었다. 네가 그러고 싶다면. 웬디는 약간 새침하게 대답하면서도 기다렸다는 듯이 피터를 향해 얼굴을 돌렸다. 그러나 피터는 달랑 도토리 단추 하나를 웬디의 손에 떨어뜨렸다. 웬디는 얼굴을 슬며시 돌렸다. 그리고 피터의 키스를 줄에 끼워 목걸이로 쓰겠다고 다정하게 말했다. 웬디가 도토리 목걸이를 하기로 한 것은 행운이었다. 그 덕분에 나중에 웬디가 목숨을 구하게 되니 말이다. 사람들이 처음 만나 자신을 소개할 때 의례 서로 나이를 묻듯이 무엇이든 격식 차리기를 좋아하는 웬디도 피터에게 몇 살이냐고 물었다. 피터에게는 결코 유쾌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영국 왕에 대해 공부한 사람에게 문법 시험을 내는 것과 같았다. 몰라. 하지만 꽤 어려. 피터가 거북해하며 대답했다. 사실 피터는 자기 나이를 알지 못했다. 그저 짐작할 뿐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대답해버렸다. 웬디, 난 태어난 날 바로 집을 나와버렸거든? 웬디는 놀라면서도 호기심이 생겼다. 그래서 훌륭한 응접실 매너에 맞게 자신의 잠옷을 살짝 만지면서 피터에게 좀 더 가까이 앉아도 된다는 표시를 했다. 내가 도망친 이유는 엄마와 아빠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야. 피터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엄마와 아빠는 내가 어른이 되면 무엇이 될지 말하고 있었어. 이윽고 피터의 목소리가 격양되었다. 난 어른이 되기 싫어. 언제나 어린아이인 채로 재미있게 놀고 싶어. 그래서 난 켄싱턴 공원으로 도망쳤고 요정들하고 살게 된 거야. 웬디는 피터를 존경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피터는 자신이 도망쳐서 감탄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웬디는 피터가 요정을 알아서 감탄한 것이었다. 집안에서만 살아온 웬디였기에 요정 이야기를 듣자 귀가 번쩍 뜨였다. 웬디가 요정에 대해 코치코치 캐묻자 피터는 깜짝 놀랐다. 사실 피터에게 요정은 자신의 일을 방해하는 성가신 존재였고 피터는 가끔씩 요정을 때려주곤 했었다. 하지만 피터도 기본적으로 요정을 좋아하여 웬디에게 요정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웬디, 갓난아기가 처음으로 웃으면 그 웃음이 1000개의 조각으로 부서져서 깡충깡충 뛰어다녀. 그게 바로 요정이 되는 거야. 빤한 이야기였지만 대부분 집에서만 지낸 웬디에게는 흥미롭기만 했다. 피터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수만큼 요정들이 있어야 해. 있어야 한다고? 그럼 없다는 뜻이야? 요즘 애들은 아는 게 많잖아? 그래서 금방 요정을 믿지 않게 되지. 아이들이 난 요정을 믿지 않아 라고 말할 때마다 어딘가에서 요정이 하나씩 죽고 말아.